한인 시니어들을 상대로 메디케어 등 의료 개인정보를 빼내 정부에 거액의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이 바라본 한국 총선의 키워드는 극심한 분열과 정치적 양극화였습니다. 또 야권의 우세를 두고는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위험을 직면했다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대선의 최대 경합주 중 하나로 꼽히는 애리조나주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지역 표심을 좌우하는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시니어 4명 중 1명은 62세부터 연금을 조기 신청해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총 4억 1,200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해 뉴욕시를 포함한 4개 지역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5일 뉴저지 헌터던 카운티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 이후 현재까지 약 50여 차례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규모 2.6의 여진이 감지됐습니다. 전국적 사회 문제로 떠오른 불법 정가와 관련해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의회에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저지 트랜짓 이사회가 올 7월부터 뉴저지 트랜짓 이용요금 15% 인상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한인 시니어들을 상대로 메디케어 등 개인정보를 빼내 정부의 거액의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사기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관계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 같은 사기는 현금을 주겠다며 접근하고 있는데요. 한인 의료기관들도 시니어들의 주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기러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인 의료보험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타인종 사기단이 한인 알선책과 함께 양로센터 등을 다니며 한인 노인들을 모아놓고 메디케어를 통해 가입한 의료보험사에서 탈퇴하면 현금 600달러를 주겠다고 한 후 개인정보와 서명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의료 관계자라고 접근한 후 한인 시니어들이 작성한 정보와 서명을 사용해 받지도 않은 치료나 처방을 했다고 속여 메디케어 서비스 센터에 거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주위 사람을 소개하면 100달러의 사례비도 주겠다고 홍보하면서 한인타운에 한인 시니어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인 의료보험 관계자들은 집에 거액의 돈이 청구된 메디케어 명세서를 받은 한인 시니어들의 문의가 최근 이어져 알아보니 현금을 받고 메디케어 보험회사를 변경하는 서류에 서명한 케이스라며 시니어들의 경우 의료보험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은 데다 현금을 준다는 홍보에 의심 없이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받지도 않은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건 전형적인 의료사기라며 한인 시니어들은 나중에 플랜에 또 가입할 수 있다는 말에 서명하는 것 같은데 개인정보를 도용당하는 행위인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의료 관계자들은 많은 한인 시니어들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되어 있는데 갑자기 탈퇴할 경우 기존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무엇보다 기존의 주치의 등으로부터 후속 조치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 당국은 개인 소셜 번호와 메디케어 번호를 도용한 허위 청구는 의료 사기이며 명백한 범죄라며 피해를 당한 한인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주요 외신들은 한국 총선에서 야권의 우세를 확인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해외 언론들이 바라본 한국 총선의 키워드는 극심한 분열과 정치적 양극화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윤 대통령이 집권 후 2년 동안 외교에서 미국, 일본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야당의 의회 장악으로 그의 정책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다며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에서 레임덕의 위협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즈는 투표 종료 전까지 한국의 총선에 대해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심해 많은 유권자가 윤 대통령의 탄핵 아니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을 원하는 상황이라며 여야는 정책 제안 대신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데 집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외신들도 여소야대 구도 연장에 따른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상실을 예상했습니다.
한국 총선을 비중 있게 다룬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머릿 기사로 한국 총선 결과를 다루면서 윤석열 정권의 역풍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윤석열 정부가 증용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를 크게 개선했다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보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패가 농후하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의 야당은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으로 의회에서 통제권을 확보했다며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난도 이번 총선에서 표출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은 분명한 사실은 윤 대통령에게 좋은 날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평가했고 인도 더 힌두는 한국의 의정이 앞으로 차질을 빚고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갈등은 더 격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BBC 방송은 한국 방송사들의 총선 개표 방송을 K-드라마에 비교하면서 흥미로운 시도로 주목했습니다. 인공지능, AI와 그래픽, 패러디를 다양하게 활용해 개표 상황을 지루하지 않게 풀어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경제, 고령화 문제 등 주요 의제들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점은 한계로 짚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올해 대선의 최대 경합주의 하나로 꼽히는 애리조나주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 판결이 나왔습니다. 언론들은 낙태 문제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지역의 표심을 좌우하는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중 모든 시기에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과거의 주 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법은 강간이나 근친 상간에 의한 임신도 예외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주 대법원은 4대2 판결로 연방법이나 주법에 1864년 법령의 운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면서 1864년 낙태금지법이 지금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법의 합헌성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이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14일 동안 효력을 유보했으며 추가로 45일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나 낙태를 돕는 사람은 2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애리조나에서는 임신 첫 15주 동안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언론들은 애리조나주가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주요 경합주 중 한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낙태 문제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지역의 표심을 좌우하는 최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즉각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수백만 명의 애리조나 주민들이 건강이 위험하거나 비극적인 경우에도 여성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훨씬 더 극단적이고 위험한 낙태 금지법 아래 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언제부터 소셜연금을 받는가는 은퇴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죠. 미국 시니어 4명 중 1명은 62세부터 연금을 신청해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보통 10년간 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은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일을 했으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니어 남성의 경우 22.9%, 시니어 여성의 경우 24.5%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인 62세에 연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보장금은 62세부터 70세 사이에 신청할 수 있는데 62세에 신청하는 것을 조기 신청, 66세 신청을 만기 신청, 70세 신청을 지연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소셜연금을 받는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은 대략 8% 정도 늘어나고 반면 조기 은퇴를 하면 만기 은퇴 때보다 30% 정도 적게 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만기나 지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62세에 은퇴한 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소셜연금은 $1,277였습니다. 1960년 이후에 태어나 67세 만기 은퇴한 미국인들의 평균 소셜연금은 $1,844.83였습니다. 전문가들은 70세 중반까지 살기가 힘들다고 생각되는 경우 62세에 소셜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 은퇴를 위한 돈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현재 수입에 더해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조기 신청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일정 이상 소득을 올리게 되면 소셜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은퇴 시 재정 계획을 할 때 건강보험 비용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은퇴와 동시에 직장보험은 끊기고 또 65세가 되지 않으면 메디케어도 가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총 4억 1,200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해 뉴욕시를 포함한 4개 지역에 총 1,100여 채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코쿠 주지사의 주택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의 일환입니다. 보도에 박목형 기자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에 따르면 이번 자금은 뉴욕시를 포함해 온타리오, 얼스티 카운티의 1,100여 채의 저렴한 주택 개발을 위해 투입되며 뉴욕주의 총 250억 달러의 주택 공급 계획안의 일환으로 투입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 행정부가 주택 부족 위기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주택 공급 계획안을 추진하고 확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뉴욕 주정부의 5개년 주택 공급 확대 계획안은 뉴욕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문제와 직결되며 주택 없이는 그 어떤 주민도 안정감을 느끼며 생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 전역에 총 10만 채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위해 25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5년에 걸쳐 투입하겠다는 주택 공급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규모 자금 조달은 뉴욕주 주택 및 커뮤니티 리뉴얼에서 2024년 3월 발행한 채권을 통해 이뤄집니다. 해당 채권은 면세 주택 채권 2억 8,300만 달러에 더해 보조금 1억 2,900만 달러로 조달케 되며 모든 저렴한 주택 개발 관련 프로젝트는 경쟁 입찰을 통해 수상자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번에 저렴한 주택 공급 프로젝트로 선정된 개발 지역은 브루클린 이스트 뉴욕과 더 브롱스 마운트 홉 지역, 온타리오 카운티, 그리고 얼스티 카운티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주는 뉴욕시 브루클린과 브롱스 지역을 포함해 온타리오 및 얼스티 카운티에 총 1,100채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통해 뉴욕주의 심각한 주택 부족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지난 5일 뉴저지 헌틀든 카운티에서 동부의 일환 200년 만에 가장 강력했던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오늘 오전에도 규모 2.6의 여진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최초 발생한 지진 이후 지난 5일부터 현재까지 약 50번에 가까운 여진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박목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정부 산하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뉴저지주 글래드스톤에서 규모 2.6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지난 5일 오전 10시 23분경 뉴저지 헌터던 카운티에서 진원 깊이 5km에 규모 4.8 지진이 발생한 데 따른 여진이 이후 꾸준히 발생해 지금까지 총 46번의 여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개기일식이 끝나갈 무렵에도 오후 3시 42분 규모 1.3의 여진을 포함해 오전 1시 21분과 2시 13분, 6시 7분에 규모 1.4에서 1.6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가장 강력한 여진은 지난 5일 오후 6시경 뉴저지주 서머셋 카운티 글래드스톤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3.8의 여진입니다. 아예 느끼지 못한 주민들도 많고 3에서 5초 정도 바닥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일주일 내로 규모 3.0의 여진이 북동부를 강타할 가능성이 80%, 4.0 이상의 여진이 도달할 확률은 15%, 몇 주 안에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뒤따를 가능성을 3%로 추산했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최근 뉴욕시 빈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거주하는 불법 침입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시의회에서는 현행 불법 점거, 즉 스쿼팅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에릭 애덤 뉴욕시장은 주택 소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시정부 내에서는 불법으로 주택을 점거해도 최소 30일 이상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은 누구나 세입자로 선언될 수 있어 추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비키 팔라다노 시의원은 현행법을 악용하는 무단 침입자가 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세입자 권리 부여 기간을 현행 최소 30일 이상에서 최소 180일 이상으로 늘리자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들을 퇴거시키기 위한 소송을 민사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통해 강력하게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어필했습니다.
제이크 블루멘크렌스 주 하원의원과 마리오 마테라 주 상원의원 역시 불법 거주자를 내쫓기 위해 퇴거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 대신 경찰이 사건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법안도 제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세입자 권리 관련 법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가던 중 시의회의 이러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무단점거법이 제정됐을 당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일부 사람들이 최근 이를 악용하기 시작했다며 우리가 중산층 뉴욕 주민들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에 따라 시의회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맨해튼 부동산 변호사인 앨런 골드버그는 지난 2년 사이 불법 거주 사례가 20%까지 증가한 상태라며 이는 이민자 위기 상황 및 팬데믹 이후 노숙자 급증, 주택 부족이 맞물리며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피해를 본 주택 소유주들은 불법 세입자들이 가짜 계약서를 이용해 모든 공과금을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해 우편을 받고 이를 거주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택 소유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 뉴욕시 퀸즈에 위치한 집주인이 자신의 빈집에 불법 거주자들이 한 달 넘게 무단 거주해온 사실을 알게 된 뒤 그들을 내쫓고 현관문 잠금 장치를 교체했다가 되려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맨해튼 미드타운에서는 집주인이 자신이 비워둔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이곳에서 불법으로 거주해온 커플을 발견한 뒤 언쟁 끝에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주 브롱스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는 망명 신청자들이 마약과 총기를 소지한 채 불법으로 주택을 점거해 지내오다가 검거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법이 정당한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 7월부터 뉴저지 트랜짓 이용 요금이 15% 인상될 전망입니다. 오늘 뉴저지 트랜짓 이사회는 투표를 통해 9대 0으로 인상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김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뉴저지 트랜짓 이사회가 요금 인상과 관련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9대 반대 0으로 요금 인상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이번 회계년도에 총 1억 달러의 예산 적자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내년 회계년도에는 더 심각한 1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적자가 예상됩니다. 팬데믹 사태 이후 통금 및 출퇴근 추세가 변화되고 재택근무가 급증하면서 뉴저지뿐 아니라 미 전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예산 부족 사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거센 상황입니다. 라비발라 호보켄 시장은 뉴저지 트랜짓 이사회 회의 직전 뉴요크에 위치한 뉴저지 트랜짓 본사 앞에서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 트랜짓은 대중교통은 계속 운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팬데믹 이후 승객이 80% 수준까지만 회복된 상태라며 승객 감소에 대한 재정 부족을 상쇄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한 기금을 투입해왔지만 이마저도 곧 고갈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올 7월을 기점으로 대중교통 이용요금이 15% 인상되며 2025년부터 매년 3%씩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대중교통 시스템 운영의 어려움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전가시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빌 머피 뉴저지 행정부는 그간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으며 MTA 등 기타 교통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 중으로 이를 통해 교통 시스템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맨해튼 60스트릿 남단으로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하루 15달러를 부과하는 MTA 교통 혼잡세 계획에 반대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뉴저지 트랜짓 요금 15% 인상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 트랜짓의 심각한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해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 교통세 부과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KBTV 뉴스 김현민입니다.
센서스국이 발표한 미국 내 외국 출생 인구 2022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출생자는 총 103만 4,29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2022년 기준 전국 한인 인구가 205만 1,572명으로 조사된 것을 고려하면 전체 한인 중 한국에서 태어난 인구가 절반인 셈입니다. 이 중 버겐 카운티에 사는 한국 출생자는 4만 3,886명으로 버겐 카운티 총 인구의 4.6%를 기록해 전국 카운티 중 한국 출생자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뉴저지주 전체 한인 인구는 10만 8,498명으로 한국 출생자는 뉴저지 한인의 40%를 차지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다음으로는 메릴랜드주 하워드 카운티, 몬태나주 프레리 카운티,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등의 한국 출생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이 계속 상승하면서 북동부 명문 사립 아이빌리그 대학 대부분의 연간 학비가 9만 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펜실베니아 대의 2024-2025 학년도 학부생 학비는 9만 2,288달러로 아이빌리그 대학 8곳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등록금과 기숙사비와 기타 경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코넬대는 9만 2,150달러로 두 번째로 높았고 이어서 브라운대 9만 1,676달러, 다트머스대 9만 1,312달러, 예일대 9만 975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프린스턴대 8만 6,700달러, 하버드대 8만 2,866달러로 9만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에서 3월에 고용 열기를 보인 반면 9만 명 이상 감원을 발표해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AI 인공지능으로의 전환과 맞물려 또다시 해고 폭풍을 몰아치지는 않을지 긴장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10만 3천 명이나 감원한 지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3월에는 정부에서 가장 많은 3만 6천여 명이나 줄였습니다. 이 같은 정부 감원 규모는 2011년 9월에 5만 4천여 명에 이어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테크 업종은 감원을 주도하고 있는데 3월 한 달 동안에도 1만 4천여 명을 감원했습니다. 올 들어 1분기 석 달 동안의 감원 규모를 보면 테크 업종에서는 4만 2,4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랜딩트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 가정은 전체 수입의 약 5분의 1을 미성년자 자녀 양육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주당 평균 수입이 1,867달러인데 이 중 18.8%인 351달러를 양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뉴저지에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을 보면 주당 평균 수입이 2,325달러 가운데 19%인 442달러를 양육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득 대비 양육비 지출 비율을 주별로 비교하면 뉴저지는 13번째, 뉴욕은 16번째로 높았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